근데 시간이 벌써 한 5분 지났나? 오늘 이제 적분 들어갈 건데 저희가 다음 주가 개학이잖아. 미리 말했지만 진도를 빨리 빼드리는 게 여러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적분을 좀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부정 적분이라고 할 건데 아마 지난 겨울방학 때 특강 들은 친구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미분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잘 듣고 복습을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숙제검사 질문 받을 건데 그 전에 저희 지난 시간에 쪽지 시험 본 것도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문제를 좀 이제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모함수의 활용 마지막 이후입니다. 화요일날. 그날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그 아마 물리 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미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정리하자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실제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줘놓고 혹은 그래프 하나 줘놓고 나머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왔을 때 일단은 뭐 식이 나오는 경우는 나머지 식을 다 구해놓고 시작하시라는 거야. 다시 나머지 식을 다 구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약간 대입하는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그 많이 나오는 간접적인 표현들 뭐 기억나는 게 운동 방향 바뀐다, 뭐 최고 높이다, 지면에 닿을 때라던가 만날 때라던가 방향 반대라던가 이런 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해석해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래프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래프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식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식과 그래프가 뭐에 관한 식인지 그 위치 함수인지 뭐 속도 함수인지에 따라서 특히 그래프 관련 문제는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조금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이. 그래서 잘 안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드린 게 무슨 변화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배운 위치도 정식 명칭은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입니다. 변화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꼭 위치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뭐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 게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고 치면 식을 먼저 요구할 거예요. 그다음에 활용 푸는 것처럼 식을 좀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면 또 어려운 문제일 거고 그게 쉬우면 쉬운 문제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미분 끝이에요. 오케이?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신 그 쪽지 시험도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물어보세요. 제 기억에 아마 그날 7점까지 다 하고 가신 걸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잘 안 되는 거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서진아? 없는데. 아, 없어요? 훌륭합니다. 자, 뒤에 동현아. 자, 한번 질문 좀 받자. 특히 동현이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못한 부분 있잖아. 특히 그 2단원 도입부인 근데 제 기억에 거기 했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막상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또 이제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보면 되게 좋은데 그냥 보라고 했을 때 정말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잘 봐주면 좋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자세한 거 좀 제가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58초? 28초의 3번.
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최대 최소 관련 활용입니다. 고1 때도 2차 함수 배울 당시에 이런 거 나오잖아. 자, 읽어볼게요. 자, 이 건널비가 2파이 a 제곱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여기까지 끊고 다들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그 최대값 관련 활용인데 보통 뭐뭐의 최대 이런 말이 나오면 요 자리가 y가 되게끔 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시 저는 지금부터 원기둥의 부피가 y가 되도록 하는 식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어떤 이제 문장에 빌려 쓸 건데 자, 이 문제 쌤 어디에 빌려 써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써야 될 게 건널비랑 부피니까 적당히 눈치껏 보자면 근데 잠깐만요. 이 A가 뭐지? 일단은 A라는 문자 하나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저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쓸게요. 또 A가 뭔지 모르겠네. 자, 다시 저는 뭐 일반적인 느낌으로 요 밑면의 반지름을 문자 하나 주겠습니다. 저는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부를게요. 자, 여기를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은 자, 요거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예린아? 그쵸.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보통 높이는 저희가 H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일단 쓸 건데 그럼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를 문자 한 개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통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 현재 저는 일단 H라고 그냥 쓸게요. 요거 두 개 관계를 맺는 게 아마 요 조건 한번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다들 혹시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그 전에 건널비의 뜻이 뭔지 알지? 혜린아. 자, 말 그대로 여기 겉에 있는 위에 뚜껑 두 개랑 겉에 있는 넓이를 더하시는 얘기예요. 그치? 자, 가볼게요. 건널비 구해야 되니까 이 뚜껑 여기 쓸게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이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2 곱해줄게요. 건널비. 그리고 자, 혹시 요거에나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얘를 펼친 전개도 원래 이 건널비가 전개도 문제입니다. 전개도 펼쳐보면요. 지금 다시 왼쪽에 파란 색깔 두 개가 이거 두 개 맞나요? 자, 구하려고 이 가운데 직사각형이 나오거든. 이 친구 넓이를 구해 오셔야 됩니다. 혹시 그냥 여기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요거 2파이 된 거 아시죠? 요 원의 둘레랑 같아요. 상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높이를 h라고 두고 있으니까 h라고 두고 시간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네 둘을 곱하시면 2파이 rh 맞나요? 여기 쓸게요. 2파이 rh가 뭐냐면 왼쪽에 써있는 2파이 a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자, 여기에서 양쪽을 가만히 보니까 2파이, 2파이, 2파이 지울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지워보시면 r제곱 더하기 2rh는 a제곱 맞나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r만 남기고 정리를 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원래 r을 주인공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식을 보니까 h로 가야 될 것 같아요. h로 가겠습니다. 네. 그냥 RH. 그냥 h? 그냥 RH. 이거 잠깐만. 2는 없구나. 2는 없네요. 그렇죠? 이거 지워졌으니까. RH.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여기 h만 남기고 다 넘겨볼게요. 자, 반대편 2항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암산할게요. 자, 이거 맞나요? 자, h는 r분의 a제곱 빼기 r제곱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 한 개를 줄인 거야. 자, 어디에다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 보시면요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있는 r제곱이 얘랑 곱해지면서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해 보시면 자, 여기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지. 얘 한번 전개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1랩에도 이거 R에 관한 3차 함수가 나옵니다. 3차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 3차 함수가 하나 나오고 저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일단은 이거를 해야 되거든. 최대 1대. 저희가 또 배운 대로 최대 1대의 그 최대값이 나오는 그때 이제 여기 R 값을 하나 보자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맞나? 자, 미분한 겁니다. R에 대해서. 그리고 요걸 여러분들이 묶을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3파이로 묶어볼까? R제곱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맞나요? 보자. 플러스 파이. 이렇게 해서 능령해보시면 여기에 0이 되는 R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0이 되는 R 값이 2개 있어요. 2개. 자, 2개를 여기에 써볼게요. 한 개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한 개나 한 개는 플러스 루트 3분의 A 하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원래 이 타이밍에 R의 범위 하나 체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양수죠? 이거 안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관련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아마도 최대가 되는 R 값일 겁니다. 보통은 뭐 뻔하죠. 여기 한 개 얘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최대가 될 때 R 값 구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네. 자, R 자리에 루트 3분의 A라고 대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H에도 여기에 H에 관한 식이 있었잖아. 요 자리에다가 방금 구한 요거를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자, 어떻게 된다? 자, 루트 3분의 A분의 여기에 A제곱 빼기 R제곱이니까 얘 제곱하시면 3분의 A제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루트 3분의 A분의 3분의 2A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A 하나 약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3분의 2루트 3A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R도 A로 H도 A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제 이 문제가 비율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비율 맞추실 거잖아요. 그리고 비율에서는 이런 A 값 지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지워지면서 정답이 나온다.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정답은 더 간단히 정리하셔야 되고요.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다 왔습니다. 다시. 자, 근데 이 문제가 근데 좀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왜 어려워하는지. 왜냐면 일단 문자가 되게 많죠. 문자를 제가 지금 여기 원래 문제에 있던 A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움직이는데, 근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이제 말했잖아요. 이 A가 뭔지. 그러니까 이 A도 뭔가 숫자 같은 걸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숫자들하면 좀 쉬웠을 건데, 자, 이 A는 지금 숫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다음 흐름은 놀랍게도 배운 대로 하긴 해요. 문자가 많은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건널비 못 구하는 친구들 틀리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건널비 이런 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기서 H는 R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 하나 나오시면요, 문자 한 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식에 대입하시면 이 식이 이제 R에 관한 3차 함수가 돼요. 그리고 배우신 대로 그 값 구해보시면 R 값은 양수니까 이 친구는 날아갈 거고요. 이 친구 한 개 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 경험상 아마 이런 애들이 보통 최대라던가 최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시험 당일에는 증가함수를 다 또 체크할 시간 없어. 사실은 이 정도 오면 얘는 최대값 되는 애야. 이해돼? 근데 이번 문제가 최대일 때의 반지름과 높이의 비율을 구하래요. 제가 한 거는 반지름을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고, 여기다가 또 대입하시면 높이도 A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A로 표현하시면 A를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째 비율 구하는 문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혜미 혹시 이해했어요?
자, 또 자, 교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 베이스의 105쪽에 11번입니다. 이 문제 쪽.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고1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자, 일단 문제 읽어보시면 3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뭐 하더라? 접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다시. 현재 고1 학생들은요, 이 앞에 있는 고1 학생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접하는 거는 교점이 한 개란 얘기네요. 이 말 맞을까요? 다시. 고1 학생들은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게 고1 때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예를 들어 2차 함수 2차 함수에 접하는 거는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원에 접하는 것도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이럴 만해요. 왜냐면 지네들이 아는 선에서는 접한다? 교점 한 개거든요.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얘들 몇 차 함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이렇게 가서 이거 해갖고 그 교점 하나 구하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이 문제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풀이가.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접한다 나왔잖아. 우리 도함수의 활용, 제일 첫 번째로 뭐 배웠지? 접선의 방정식처럼 풀면 안 돼요? 이 문제.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이용 배웠잖아. 그 중에 혜린아 이거 무슨 이용이에요? 세 가지 이용 기억나세요? 첫 번째 무슨 이용? 위의 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뭘까요? 뭘까요? 기울기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가 전혀 나옵니다. 그럼 막말로 너네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왔어. 이게 뭔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는 생각을 잘 하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말랑말랑 해야 돼요. 이해돼? 이게 뭐 꼭 이번에 배운 게 뭐 방정식 활용이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접선으로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울기로 가보신다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풀이. 그리고 자,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써드릴까요?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그 중에서 기울기 버전으로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원래 이번 문제의 의도는 이건 아니긴 해요. 이번 문제의 의도는 뭐다? 이번에 배운 활용,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는 걸 쓰자는 거예요. 다시 어떤 내용이라고? 자, 얘네 둘이가 접한대요. 접한다. 즉 우리가 이제 접한다는 거 이해해서 연립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가잖아.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 많이 실수하는 게 접하도록이니까 교점이 한 개란 얘기구나. 실근이 한 개란 얘기구나. 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친구 개형을 한번 알아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도함수만 구해드릴게요. 극값 둘 다 있지. 혹시 여러분 이거 이런 모양인 거 아시죠? 이런 모양에 이 친구가 접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거 접하려면 이런 모양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교점 몇 개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교점을 두 개로 가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개형을 상상해서 얘는 교점 두 개짜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실근이 두 개 나오는 또 그런 위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제 생각에는 방정식 활용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 거야. 다시 왼쪽 풀이는 굳이 방정식 도움 안 받고 풀 수 있어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접한다는 내용이니까 접선이 되게 접선 기울기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연립해서 이제 가는 풀인데 주의할 게 접한다 교점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그려봐. 저 정도는 그리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꼼꼼히 그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형 같은 거 빠르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구나 알 수 있잖아. 그 얘 접한단 말이 이런 느낌일 거니까 교점 2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1개가 안 나와.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어떻게 아냐고. 이게 접선 문제인지 이거 문제인지. 그럼 그때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고1 때 고정관념 깨세요. 접한다가 교점이 1개가 아니에요. 원래 수학적인 뜻은. 자, 또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동현아? 네. 물어보세요. 103쪽에 19번이요. 자, 103쪽에 19번이요. 이 문제 맞나요? 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활용 같은 변화율 관련 문제입니다. 자, 위에 읽어보니까요.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5cm고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이 있는데 이 반지름 길이가 몇 초 1cm만큼 길어지고 높이는 1cm만큼 짧아진다 라고 써있잖아. 혹시 자, 뒤에 묻는 게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자, 부피에 관한 식을 한 개 만들까 하거든요. 보통 부피는 그냥 영어 대문자 V라고 많이 씁니다. 자, 얘 일단은 그 시간에다가 T라고 주는 건 아시죠? 네. 그럼 혹시 물어볼까? 반지름은 몇 초 1cm만큼 길어진대. 그럼 반지름은 뭐라고 주면 돼? 5 플러스 T. 네. 그리고 자, 높이는 1cm 줄어든대. 높이 뭐라고 두면 돼요? 10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 구할 수 있는 거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니까 이런 식의 그 뭐 3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다? 부피의 변화율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 뭐 하시면 돼요? 자, 변화율은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냥 기울. 요거 기울기라고 요거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어쩌면 지금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면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되는 t값 혹시 알아보셨나요? 식기는 이거잖아. 이거 되는 t값을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t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풀었던 거 반대 상황이야. 변화율 준다는 말은 얘를 준다는 말은 그때 t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해서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부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리가 뭐 이게 뭐 매번 나오는 그것도 그것도 반대로 왔다 갔다. 변화를 주면 t 구할 수 있고 t는 변화를 구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계산해 보세요. 또 자, 소미는 질문할 거 없나요? 프린트도 질문할 거 없어? 물어봐. 아연이는 뭐 거기 보고 있는 거 도와드릴까요? 몇 번, 몇 쪽 몇 번이에요? 자, 25쪽에 4 귀가 제가 놀랍게도 귀가 별로 안 좋은데 군대 보직이 그 고추는 거 경비병을 좀 발견했었는데 그때 귀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아마 군대 간 오빠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자, 이 문제 자, 이거 이제 내가 기억나는 거 지난 시간에 저기 뒤에 동현이가 물어본 그 문제잖아. 부등식 활용. 보통 이 문제 특, 그러니까 최소값만 보이자는 거야.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y는 가신 다음에 y 프라임. 자, 미분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의 후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어디서? 여기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요. 얘 결론적으로 최소값 되는 애기 아니게.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면 사실 보통 이런 애가 돼요. 그냥 하나 있으면 얘야.
혹은 실제로 한번 증가함수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혹시 된다는 걸 확인하셨나요? 혹은 이게 안 된 건가?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자, 이건 확인되긴 안 되게. 혹시 이게 A가 뭔지 모른다고 안 되진 않아요. 다시. 여러분, 자, 이게 뭐 이해를 하자면 얘 지금 우리 보통 체크하는 방식 중에 오른쪽에 만만한 수를 뭐라고 하잖아. 여러분 실제로 이것보다 큰 수, 그러니까 우리가 A라고 써있지만 모르지 않는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1, 얘는 얘도 커 안 커? 크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원한다면. 다시. 그리고 얘 실제로 이것보다 1만큼 큰 거잖아.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 곱하기, 물론 오른쪽에 이 자리가 이제 좀 길어지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풀이도 있지만 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오른쪽에 A 플러스 1 대입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얘 전개해 보시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 항상 어때요? 이거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는이 될 리는 없어요. 왜 는이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오른쪽도.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양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외우면 좋은 상식인데 이런 식의 인수분해 하시면요. 오른쪽에 이 자리는 항상 양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항상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최소값이라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A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최소값만 보이자는 거야. 그래서 A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자, 이렇게. 자, 얘 정리해서 양쪽에 마상 나누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4차 부등식인데요. 저희가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상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왼쪽에 이 친구는요. 부호가 항상 뭔 줄 아세요? 얘가 항상 양수인 거 아세요? 얘가 뭐가 돼야 될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나? 곱한 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음수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 4차 공식을 푼 건데 이 정도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은 정도라 나온 거긴 한데 그러다가 시험에는 그래도 이런 건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 풀어보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소미 한번 찾았나? 좀 정리 갑자기 킬게요. 뭐 찾았어요? 자, 34분인데 한 40분에는 시작할 겁니다. 무조건. 네. 자, 뭐 넣어드릴까요? 17조? 에? 이거는 이번에 본 거가 이번에 본 거죠. 미분 가능이니까. 자, 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혹시 이런 문제 풀어봤던 기억은 나세요?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순서를 말할 때 보통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되거든요. 이 친구의 대우 형태가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연속을 먼저 체크해 보라고 말했고 저희 얼마 전에 이 프린트에서 요 가우스 연속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얘 0에서 연속이게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입니다. 미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라서 가우스를 하나 외우세요. 일반적으로 가우스는 모든 정수가 불연속이에요. 고로 미분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괜찮아요? 혹시 아이들이 뭐 교재랑 이제 할 만큼 했나? 자, 오케이. 그럼 저희 오늘 그 다음 내용 한번 이제 마지막 3단원 남았고 실제로 한번 이제 페이지 수를 보시면 몇 장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적분 들어갈 건데 한번 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 할 줄 아시면 적분은 그냥 따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지는 80쪽이고요. 자, 위에 이제 제목 보시면 부정적분이라는 제목인데 실제로 적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필기할 친구는 다음 장 위에다가 간단하게 필기라던가 혹은 자, 제가 이제 지난번 겨울방학 때 들은 친구들이 그때랑 같은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걸 배울 건데 보통 이제 여기 저학년 친구들도 들어는 봤다는 거야. 미분과 적분이 한 세트구나. 보통 미적분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 자, 제가 7반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일단 미분을 배우고 왔고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제 미분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물어볼게요. 자, 동현아,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오세요? 4x 제곱 그리고 빼기 8x 그리고 더하기 자, 여러분 이거 나오죠? 이게 미분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그럼 4분의 1 x 4제곱 빼기 5x 제곱 더하기 7. 자, 얘 미분하면 아연아 뭐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들 맞나요?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는 뭐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용어는 그냥 끼얹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어떤 행위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적분은요. 자, 어떤 행위다? 적으세요. 자, 이게 미분이잖아. 적분은요. 밑에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걸 드릴게요. 자, 우리 방금 한 5초 전에 풀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 방금 뭐를 미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사실 얘 뭐를 미분한 건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기억나시면 그게 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다시 미분을 반대로 한 게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물어볼까? 다시 한번 동현아. 동현이는 약간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해본 적 있나? 처음이죠. 여기는 제가 다들 한번 해본 적 있어서 그래도 동현이를 좀 케어할게요. 다시 여기 위에 거 이거 방금 너가 풀었잖아.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니?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아, 플러스 2x 아. 그리고 혹시 이게 다연이 뭔가 더 있었니? 기억이 잘 안 나죠?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나? 솔직히 다 기억이 안 나. 내가 만들었는데 방금 만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실제로도. 근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 아까 뭐가 있었던 기억은 나네요. 어떤 뭐랄까? 어떤 숫자가 있었던 기억은 나시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게 적분의 특징 중 하나인데 재밌는 게 방금 이 친구를 미분한 걸 반대로 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했는데 원래식이랑 똑같이 떠오르진 않는다는 거야. 특히 어디가? 이런 상수항만큼의 어떤 차이가 생겨요. 상수항은 이렇게 거꾸로 왔을 때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 있고 3일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요거 소미야. 자, 요거 방금 아연이가 도와준 거잖아. 혹시 얘 뭐를 미분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그쵸? 역시나 뒤에 어떤 숫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나.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나 뭐 있었니? 7이었어요? 7이었대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이해돼?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적분입니다. 그래서 적분이 쉽다는 게 미분보다 도입분은 훨씬 그냥 깔끔해요. 우리가 아는 거 반대로 하자는 거지. 이해돼? 자, 근데 이 밑에 문제 보시면 막 여러 가지 어떤 표현과 기호가 나오잖아. 자, 그 기호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 내용 가지고 밑에 있는 용어랑 기호도 한번 그냥 쭉 설명을 드리고 그냥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미분을 배우고 왔는데 결국 적분이란 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반대로 하는 걸 적분이라고 불러요. 즉 저희는 지금 이 식을 적분한 게 이거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식을 x에 대해서 적분해서 만든 게 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호로 만드는 거야. 기호로. 어떤 기호? 자, 필기할 친구는 뭐 이런 거 필기하시면 되겠죠. 밑에 써 있어요.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예시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늘씬한 S 모양이 하나 있어요. 늘씬한 S 모양. 자, 이게 실제로 이제 무슨 교냐면 색깔. 이게 무슨 교냐면 적분해라 라는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분해라 라는 기호는 기억나세요? 보통 미분해라 무슨 기호였어? 프라임. 이 미분해라 라는 적분해라는 저겁니다. 적분하세요 라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다들 영어 좋아하잖아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자, 미분해라는 프라임, 인테그랄, 미분하세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 어쩌면 누구를 자 이제 그 누구를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방금 저희가 이 식을 미분했잖아요. 이 미분한 식이 요 기호 오른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미분해라 이 식을 미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쌤 뒤에 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기호? 자, 아마 이 기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 기호가. 자, 어쩌면 이 기호는요. 어쩌면 일단은 하나 필기할까? 어쩌면 이제 이 친구가 누구를 이제 목적이 되는 대상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여기가 무슨 기호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딱히 의식을 안 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는 특히 문자가 많을 때는 소위 주인공 문자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건지, 누구에 대해서 적분할 건지. 즉 그 주인공 문자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라는 그런 기호입니다.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런 기호예요. 자 그리고 자 제가 말 나온 김에 일단은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상식을 사실 이 정도 몰라야 되는데 또 뭐 혹시 모르니까 자 일단 자 다시 한번 밑에 문제가 이런 기호가 나오잖아. 이 기호가 방금 저희가 푼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런 기호를 쓰는데 자 해석할 때는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자 여기를 먼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인지 x에 대해서 얘를 적분해라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어려운 말 말해줄까? 여기 있는 이 식을요 다른 말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식은 저희가 피적분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피적분함수. 너네 아마 P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피해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적분을 당하는 친구잖아. 피해자. 피적분함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자리의 식을 쓸 때는요. 보통 이렇게 소문자 fx로 많이 쓸 겁니다. 보통 이 자리에 들어가는 식을 저희가 표현할 때는 그 식이 없다. 표현할 때 앞으로 소문자. 그러니까 소문자로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쓸게요. 소문자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뒤에 있는 여기 x. 요 x를 부르는 명칭도 있습니다. 자, 얘는요. 어쩌면 방금 제가 한 말 중에 뭐 주인공 문자 그런 말도 있지만 써드릴까요? 어쩌면 저희가 하는 말 중에 뭐 주인공 문자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더 정확한 명칭은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저 친구들. 그 적분 변수가 뭐냐 그러면 x다. 이 문제는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그런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자, 저희가 위에서 아까 정답이 나왔잖아. 다시 한번. 자, 여기 오른쪽에 쓰는 곳이 이제 방금 했던 이거를 쓰는 곳이에요. 어쩌면 미분의 관점으로. 뭐를 미분해야 얘가 나오냐라는 거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특별히 연습 안 해도 거꾸로 가능합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뭔가 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맞나요?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있니 없니?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밑에 정답을 쓸 때 꼭 마지막에 예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 C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C의 역할이 아까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역할인 거야. 그리고 자, 이 친구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위에 쓸까요?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혹은 위에 제목이 부정적분이란 제목이잖아. 자, 쌤 부정적분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필기 잘하세요. 자, 여기서 부정적분은 어디를 말하냐면 사실 이건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사실 그냥 오른쪽에 있는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 부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요, 바로 왼쪽에 이 친구 있지. 이거의 부정적분이에요. 표현하자면 fx의 부정적분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부정적분을 쓸 때는 무슨 문자? 대문자 fx로 많이 쓸 거예요. 다시. 또 부정적분을 쓸 때는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다시.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쓸 때는 저희가 보통 소문자로 많이 쓰는데 또 이 바깥에 이 식은 대문자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표현할 때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어쨌든 뭐 위에 설명 답니다. 용어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번부터 4번을 좀 나중에 풀고 기호부터 볼까요? 자, 5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라. 자, 미분 반대로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5번입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혜린아. 자, 얘 5번 정답 뭘까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게 웃기게 있잖아. 이게 적분 관련 문제인데 우리 마음가짐은 미분이야, 미분. 뭐를 미분해야 어쩌면 오른쪽에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 그런 식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나요? 꼭 실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밑에 있는 거 풀어봤나? 동현아? 얘는 정답 뭐라고 쓸까? x제곱 그리고 자, 시 꼭 써야 돼. 안 쓰면 감점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너네 이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야. 이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다. 꼭 상수를 표현하세요. 아시겠죠? 오른쪽 가볼까? 자, 오른쪽 말고 다음 장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좀 순서 바꿀게요. 다음 장이 뭐 똑같아요. 그냥 한동안 이런 문제가 쭉 나와요. 식 주어 적분해라. 적분해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왼쪽 밑에 있는 14번입니다. 자, 14번.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방금 말한 적분 변수, 그게 나름 중요하다는 걸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14번입니다. 자, 얘는 너무 쉽죠? 자, 얘는 서진아, 정답 뭐라고 쓸까? 4분의 1 t 4제곱 더하기 c. 자, 4분의 1 t 4제곱 더하기 c 맞나요? 적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어쩌면 주인공 문자가 t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요 t가 너네가 하는 그런 x처럼 푸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문제 만들어 볼까요? 추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정답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혹시 이거 아연아, 얘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요? 느낌 오세요? 그럼 얘 지금 주인공 문자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x죠.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주인공이 x면 왼쪽에 얘는 지금 뭔 줄 아세요? 이게 뭘까요? 상수. 이거 숫자 상수. 이제 이런 얘기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요 거의 암묵적으로 x가 주인공이었잖아. 항상 x를 주인공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미분도 마찬가지긴 해. 원래 미분도 엄밀히 말하면 누구에 대해 미분할지를 의식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자, 얘는 지금 x가 주인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t 3제곱은 숫자라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얘 혹시 알아? 그럼 이거 정답 제가 뭐라고 쓸까요? 느낌 오는 거 있어? 잘했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저게 숫자라고 치고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막 여러 개 써볼까? 예를 들어서 AT 플러스 B 제곱 T 라고 쓰고 주인공을 예를 들어서 DA라고 줄게요. 자, 얘는 정답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 변수라는 것도 무시할 거 아니라는 교훈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그 친구도 역할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적분할 건지 자리가 적분 변수입니다. 소미야 풀어봤나? 자, 얘 그럼 정답 뭐라고 쓸까요? B제곱 TA 플러스 TA 플러스 C. 다들 이거 나왔어요? 자, 얘 지금 주인공 문자가 A니까 여기 있는 A만 문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야. 괜찮으세요? 자,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 너네가 이미 아는 그 주인공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또 마찬가지야. 자, 그냥 우리 바로 가볼까? 다음 장이 21번입니다. 그냥 바로 끝판왕 갑시다. 뭐, 더 할 말이 없는데. 자, 다음 장이 21번. 사실 뭐, 이제 이런 거 할 줄 알면 적분 이미 할 줄 아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배우는 미적분 책에 가시면 제가 막 2차 처음에 말했지만 미적분이 어렵냐 물어보잖아. 좀 반반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는. 책 구성이 이 책과 똑같거든요. 달라진 건 이제 함수가 다양해집니다. 이 다항함수 말고도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전부 다 미적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여기는 기껏해야 다항함수잖아. 어차피 뭐 룰이 똑같아요. 자, 배운 대로 하세요. 자,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봤으면 또 물어볼 수밖에 없네. 자, 동현아, 얘 정답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 얘 어디 갔어요? 자, 혹시 뭐를 미분하면 5 나오는 줄 아세요? OX. 5x 빠졌죠? 이 친구 미분한 게 저거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순간 아마 미분과 혼동하신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뭔가 돼야 돼요. 하나씩 다 이렇게 바꾸시라는 얘기야. 마지막에 숫자는 있을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계산 끝. 자, 앞으로 가고. 자, 그러니까 81쪽 안 한 거 한번 이어볼게요. 자, 사실은 뭐 안 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는 OX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개드린 그 기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다시. 자, X4제곱은 1번 문제입니다. 4X 3제곱의 부정적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 혜린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 틀리나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틀리다는 식으로 왜 틀리다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틀리다는 친구는 이렇게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요. 이거의 부정적분이 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약간 뭐 말하자면 고1의 명제 같은 건데, 자, 이 문장이 틀리려면, 잘 들어. 이 문장이 틀리려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 이 문장이 틀리려면, 필기해봐. 지금 혜린이가 말한 틀리다는 건 이 문장이야. 뭔가 고1 때 명제 시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이해돼? 다시 여러분들, 4x 3제곱의 부정적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무수히 많아. 이해돼? 자,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고요. 왜 틀렸냐면, 너네 이거 고1 때그 명제 시간에 뭐 진리 집합 그런 말도 배웠잖아. 얘 부정적분은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향은 틀린 방향이 맞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문장은요, 틀린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물론 오해할 수 있긴 해. 이거의 부정적분이다. 어쨌든 이 말은요, 우린 단순하게 그냥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긴 해. 이해는 해요. C가 없다고 틀리려면 밑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이 문장은 맞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2번, 3번, 4번도 풀어보시라는 거야. 다시 2번에 보시면 x 4제곱은 이거의 부정적분, 어쩌면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맞았겠네. 그러니까 좀 오해 여지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즉 그럼 이 문제는 선생님아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 이거는 틀렸죠. 왜? 얘 부정적분이란 말은 다시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3이 나와 안 나와? 3이 안 나오잖아요. 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 얘가 맞으려면 서진아 앞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게 있어, 이게 있어야지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문제, 약간 말장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로. 자, 밑에 3번, 4번 또 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x 4제곱 더하기 3은 4x 3제곱의 부정적분이다. 자, 이 말은 아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맞는 문장이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얘는 이거의 부정적분이다. 소미야, 맞아, 틀려? 그럼 얘는 틀리다는 거야. 혹시 이거 맞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맞는 문장이죠. 자, 여러분 주의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용어들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오른쪽에 7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7번 문제는 아까 왼쪽 밑에 푼 5번이랑 반대 상황입니다. 거꾸로 부정적분을 주고 피적분 함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오히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주면? 자, 혹시 그러면 동현아 7번에 fx 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특히 이제 이 부정적분 단원에서는 이런 모양의 식을 많이 보실 거예요. 즉 이런 모양의 식 나올 때 기본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야. 정답 뭘까요? 2분의로 가는 게 아니지. 그럼 얘 정답 뭐예요? 정답 뭐예요? 3이 3. 얘를 뭐 하시면 되는데? 얘를 미분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아 다시 잘 봐. 자, 이거 풀어볼래? 얘 정답 뭐예요? 4x. 자, 이거는 잘하는데 그럼 이거 거꾸로 준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면요 얘를 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얘를 뭐 해야 돼?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올 때는요, 하나 외우세요. 오른쪽 식을 미분한 게 왼쪽에 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방금 푼 거랑 반대 상황이잖아요. 한 번 더. 자, 밑에 8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친해질 시간이. 응? 6시 넘어요? 오케이. 그럼 내일, 자, 토요일 잘 풀어와. 그 실점한 것 중에 영상 참고해서 배우시고 늘 때까지 듣지 말고. 자, 8번입니다. 자, 얘, 소미야, 정답 뭐야? 그리고 얘는, 그렇죠.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 물론 여기 두 개 다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밑에 뭐 이런 거, 이제 저희 다른 책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잠시 갈게요. 다음 장 가볼래? 그리고 이제 83쪽까지 하고 쉴 건데, 이제 83쪽에 남은 것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자, 여기 앞장에 위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써 있냐면, 우리 항상 이래 왔거든요. 이제 성질. 자, 성질이라고 하나 써드릴까요? 부정적분에 왜 안 써있냐? 성질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혹시 밑에 성질들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또 이 성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얘 되는 거 참 많잖아. 자,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뭐랑 똑같은 줄 알아요?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자, 숫자 꺼낼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하대요. 이거 너희가 배운 것 중에 시그마, 저희 지난번 시험 범위인 시그마 또 이게 가능했었고요. 얼마 전에 배웠던 극한, 리미트도 여기 가능하죠.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아, 얘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물론 위에 보시면 기본 조건 한 개가 있긴 합니다. 일단 뭐일 때? 일단 각각이 부정적분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보통 여기서 얘를 잘 건드리진 않아요. 여기를 건드리는 게 좀 어려워, 문제가.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적분은 될 거잖아. 뭐 너희가 배우는 게 다함수니까 될 거고요. 그래서 적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안에 있는 곱해진 숫자는 안팎으로 꺼내거나 넣을 수가 있다는 성질이에요. 많이 봤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더하기랑 빼기는 이렇게 분리하거나 합칠 수가 있다는 거야. 사실 분리하거나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성질들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뭐랄까 앞에 기호만 달라졌지 이런 느낌의 생김새를 참 많이 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냥 좀 쉬어가시면 됩니다. 얼마 전 리미트라던가 시그마라던가 보통 이런 성질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좀 정리해서 합치해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요. 자, 뭐 이용해서? 방금 말한 성질 이용해서 한번 뭐 해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얘 보시면요. 얘 더하기 얘잖아. 자, 어떻게 하자? 더하기는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를 합치시면 인테그랄 안쪽이 3x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 친구 간단하잖아. 이런 거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데, 자, 한 가지 필기해 볼래요? 선생님, 그냥 이거 각각을 푸는 건 안 되나요? 되는데, 근데 가끔 저희가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가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또 그냥 뒤에 없으니까 한 번씩 물어볼게요. 자, 왼쪽 행선이나 이거 적분하면 뭐 나와? 전분의 2x 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10
C인데 여기도 C가 나올 거니까 C1이라고 쓸게요. 하나 더 더하기 오른쪽에 얘. 자, 얘 솜이야. 적분하면 뭐 나오지?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자,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하자? 동료한끼리 더하기를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왼쪽과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 체크할 게 있어. 자, 이제 어떤 친구들이 물어봐. 쌤, 정답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무슨 일 아시죠? 각각의 상수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그런데 자, 혹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있잖아. 마지막에 쓸 때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요. 그냥 한 개로 합친 걸로부터 그냥 퉁을 칩니다. 이런 게 두 개 나왔다고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에는 한 개로 합친 걸로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자, 너네 상상해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그럼 두 개를 더한 것도 어떤 숫자인 거 맞나?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는 어쩌면 정말 예의상 형식상 남겨놓는 거야. 숫자가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합치면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도 한 번에 숫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티를 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앞으로 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됩니다. 마지막에. 그 중간에 그냥 이런 거 쓰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만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뭐 똑같습니다. 뭐 23번도 똑같고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시면 25번.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맨날. 시그마대로 나오고 매번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요거 한번 또 구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푸는지. 매번 콜라보 되는 그 친구입니다. 자, 얘는 동현아, 얘는 전략 뭐를 쓸까요? 제가 뭐 하면 될까?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전개, 뭐 전개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전개해 보시면 뭐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얘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쪽 문제들을 쭉 보시면 아마 눈에 익을 거예요. 전개, 인수분해, 통분 등등등 아무튼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세요. 필기해볼게. 너네 사실 아까 제가 왼쪽에 필기할 때 시그마랑 리미트를 참고하라고 했잖아. 역시 리미트는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리미트는 곱하기도 분리가 됩니다. 리미트. 근데 인테그랄은 곱하기 분리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 주의할 점은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신 적분. 자, 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는요 뭐는 분리가 안 된다?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리 안 됩니다. 네. 지금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풀더라고요. 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나 하고 이게 하나 해서 이러면 안 되나요? 곱하기 이렇게 자, 이거 안 돼요. 안 돼. 자,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랑 빼기랑. 그러니까 어쩌면 시그마랑 똑같아. 시그마랑. 그러니까 얘를 리미트보다는 좀 약해 이런 성격이 리미트가 진단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뭐 이런 문제들. 자, 지금 배운 성질들을 다 섞은 문제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배운 뭐 시그마라든가 그걸로 바꿔봐도 그 당시 그 문제예요. 사실은 뭐 껍데기만 인테그랄로 바뀐 겁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부정 조건은 정말로 몇 장 안 되고 쉽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빨리 할게요. 이 부분도. 자, 30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자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위에서 배운 성질 중에서 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는 이런 숫자, 이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흔한 성질이거든요. 자, 안으로 넣어보시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빼기를 더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빼기를 합쳐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랬더니 이제 분자에서 이제 고이니까 뭐 눈에 있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자, 인수분해. 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하신 다음에 이 친구를 적분하시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적분해 보시면 정답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해돼요? 이런 거 이제 우리 많이 봤으니까 그런 거 나올 수 있구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다른 집 가볼게요. 자, 일단은 별로 한 거 없어 보이는데 한 장만 했어요. 말씀용에서. 자, 페이지 108쪽입니다. 자, 108쪽 가보시면 자, 위에 이 제목이 부정적분이고요. 밑에 이제 용어라던가 기호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109쪽은 저희가 다음번에 할 거고요. 자, 다음 장에 110쪽 가봐. 자, 110쪽에 또 한두 개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3번 문제 풀어볼까요? 3번? 사실 이건 아까 그 했던 그 베이직셀에 있던 날선에 있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동현이가 실수한 그 문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문제죠. 이제 미적기술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아까 말한 그 결론을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부정적분에서는 이런 식 하나 주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했지만 보통 조사는 잘 안 나와. 이런 거 많이 준다고요. 이 결과물을 주는 문제들. 결과물 주는 문제. 자, 가보겠습니다. 자, 뭐를 외우시라고? 앞으로 이 식이 나오면요. 어디를? 이 오른쪽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이 자리를 미분하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걸 이게 기본 전략이자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잖아요.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 미분해 보시면 오른쪽에 쓸게요. 3qx제곱 더하기 2rx 빼기 8. 자, 물론 얘를 체크하긴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한 건지는. 여기가 dx니까 x에 대해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시면 Q 값이 2 나오고 R 값이 마이너스이고 P 값이 마이너스 8 맞나요? 뭐 심플하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자, 여기 이제 111쪽부터가 방금 했던 그 계산 문제가 전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걔도 나옵니다. 많이 풀어보시고요. 114쪽입니다. 자, 114쪽에 지금 한 게 유형 71번이거든요. 성질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아까 3번 같은 거 풀어봤었죠? 아까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더 해볼까? 5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5번.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좀 어이없긴 한데 풀 게 그만큼 없다는 거야. 즉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성질을 꼭 쓰게끔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안 쓰고 풀 수 있단 말이야. 어떤 문제를 쓰게끔 만들어버려요. 문제를. 그러니까 안 쓰면 못 풀게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들 풀어보셨나요? 이거 뭐 금방 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위에 보시면 FG가 다음 함수인데 이런 식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이 친구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인데 다시 이 문제는 각각을 풀 수가 없어요. F랑 G가 안 나와 있잖아. 대신에 방금 배운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여기 숫자 안으로 넣을 수 있고 빼기 합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촥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성질을 합쳐갖고 이제 이 자리가 이 자리인 거잖아. 이 자리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6분인데 너무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한 거 없으니까 아직 솔직히 뭐 할 게 없어요. 미분 반이라면 됩니다.